목동 윤선생 스피드 국어 임건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선택지로 푸는 스피드 국어인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속도에 신경을 많이 써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 해왔고, 예전에 제가 이제 노량진 단과 선생이던 시절에 이 강의는 선택지 특강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동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인강 같은 강의들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지치게 해요. 왜냐하면 시강의가 너무나 작품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의가 지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했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속도를 높이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8시 40분부터 수능 국어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화작문을 거쳐서 문학까지 푸는데 이제 9시 15분 정도가 사실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9시 20분까지는 문학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독해 시간을 확보를 해서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 3월 모의고사가 커트라인이 뭐 81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커트라인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독해가 사실은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커트라인이 81점 이란 얘기는 뭐냐면, 독해가 전체가 이제 33점 배점이니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일단 화작문은 화법, 자국문, 문법은 다 맞아야 되고요. 문학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을 빨리 풀어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해에 시간을 할당할 수가 있고 고득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을 갖다가 제대로 읽어라 이딴 식의 어떤 그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지문 제대로 읽어가지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시간이 무제한이면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 바탕은 이제 뭐냐면은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수능국어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앞으로 이제 차분히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터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뭐 보면 유튜브에서 구독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계속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비용을 특별히 드리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지방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방법은 뭐냐면은 문제만 보고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거는 바로 선택지의 구성과 논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발상의 전환인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왜 선생님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들어가 보죠. 네.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 소개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연세대학교 국문과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노량진 여타단과학원, 대치동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은 2009년부터 목동 윤건호 국어논술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 좀 조정했습니다.
2018년 3월이죠. 네, 작년 3월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타이틀 뭐라고 달아놨어? 제목이 반이다. 제목만으로 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일단 어떤 시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단서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통점 문제에서 선택지가 복잡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많아져. 여러분 친구랑 여러분 2명이 있다고 해봐. 2명의 공통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공통점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야 돼. 특징을 죽여야 돼. 생각해봐. 특징을 살리면 살릴수록 어떻게 되냐? 공통점이 많아져? 차이점이 많아져? 차이점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공통점 문제는 철저하게 특징을 죽이는 거야. 특징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선택지가 심플해진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 제목이 지금 어떻게 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이라고 돼 있어. 그치? 네, 제목을 잘 보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외할머니네 마당이라는 걸 왜 설정을 했느냐. 이게 뭐 화자가 자기 얘기할 수도 있고 외할머니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 헤일을 가지고. 사실은 이 가만 갖고는 내용은 잘 몰라.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제목이 살구꽃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자연물이야. 이 정도만 알아. 장성남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는 뭐냐면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출제자들은 이 선택지를 계속해서 돌려서 써.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를 했지.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그것까지 시콜콜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쳐 줄게. 어떤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있고 어떤 선택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일단 선택지가 나오면 이 선택지를 분리해봐. 이 선택지를 분리해서 여기 보면 선택지는 항상 앞이 있고 뒤가 있어. 계절의 변화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시상을 전개했대. 그러면 이 뒤쪽 부분 있잖아. 선택지에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뭐에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시상 전개하지 않는 시가 어딨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 없지. 그럼 1번 선택지는 계절이 변화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게 지금 포인트인데 자 일단 놔둘게. 요것이 그리고 왜 답이 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봐봐. 자 수미상관의 방법을 썼대. 앞부분에서 요거 확인해야 되겠지. 수미상관이 썼는지. 물론 안 쓸 수도 있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정서의 변화야. 이 뒤쪽은 정서의 변화를 강조했다는데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했다는 거 있잖아. 이건 확인해야 될까?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 알겠어? 네. 어떤 시에서 시인이 메시지를 던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게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강조라든가 뭐 선명하다, 주제를 부각했다, 이따위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는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수미상관의 방법하고 정서의 변화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탄적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는데 대상에 대한 경외감.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확인해야 되고 표출 역시 필요 없어. 나타낸다는 거니까. 네 번째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갖다가 뭐 했어? 교차한대.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체하고 그래서 시적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다 이거야. 자, 요거는 사실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 그래도 구체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기는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뭔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애매하면 사실 아니야. 그죠?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 맞는 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알겠어? 자, 그래서 다음 건 한번 볼게. 그러면은 자, 이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했대. 이렇게 활용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랬는데 시적 분위기는 필요해 안 필요해? 생각해봐.
시적 분위기가 없는 시가 어딨어. 다 있잖아. 그렇잖아. 그지?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구체화 때문에 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럼 뭐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라. 외할머니의 마당에 올라온 헤일은 잘 몰라. 우리는 지금 시를 볼 수 있어. 근데 굳이 안 보고도 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은 몰라. 근데 뭐냐면은 일단은 제목이 헤일이니까 대상이 헤일이야.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장성남의 살구꽃이야. 그러면 살구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 살구꽃이 뭐 꽃이 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살구꽃 자체에 대해서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면 계절이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해일이 대상인데 계절의 변화가 굳이 왜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서 계절이 변화된다면 봄에는 뭐 해일이 오는데 여름에는 안 오고 무슨 가을에는 오고 이러나? 그럴 가능성이 적어. 그래서 사실 통계적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답이 되는 경우, 특히나 공통점 문제에 답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면 계절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답의 순위에서 밀린다고. 이게 확인하는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야. 이게 속도에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 무조건 어떤 게 답이다 이렇게 찍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이 될 가능성과 답이 될 가능성이 적은 거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적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답이 될 가능성이 적은데 왜 그러냐면 수미상관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정서의 변화 있잖아. 이거는 있기가 드물어. 화자는 대상을 바라보는데 일정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 정서가 변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물론 님의 침묵처럼 정서가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런데 보통 시에서 정서가 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번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는 선택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다 그랬는데 영탄적 표현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이 정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영탄, 꼭 감탄사를 쓰지 않아도 영탄적 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기가 힘들어. 경외감은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해야 돼.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에 대해서 헤일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구꽃에 대해서 굉장히 그지 그 어떤 놀라워 경외감이라는 게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한다는 뜻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역시 뭔가 그지 이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돼. 중요한 건 이 자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간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체한대. 그러면 대화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고 독백체는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런 가능성도 물론 있어. 그러나 공통점이긴 참 어려워. 5번은 있잖아.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했대. 이거는 뭐냐면은 색깔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딱 하나 아주 심플한 선택지야 5번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반은 성공해. 왜냐하면 장성남의 살구꽃에 색깔이 안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당연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반은 이미 있어. 그럼 여기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에 여기서 색깔만 하나 나오면 5번이 답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될 거는 5번인 거야.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 이게 답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외할머니 마당에 올라온 헤일을 보게 되면 뭐 거기서 그죠? 뭐 할머니가 뭐 불그레한 홍조를 띠고 이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있는 거지.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은 내용을 보면 헤일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외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이제 그 그리워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외할머니 그 뭐 얼굴빛이 뭐 불그레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색깔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제일 심플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얘가 답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답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답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그죠 검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있는지 없는지 두 작품을 확인하면서 읽어서 언제 답을 낼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한 문제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간다.
자, 이제 두 번째 2018년 6월 문제야. 자, 여기 보자. 여기 얼마나 문제가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야, 여러분. 자, 여기 공통점인데 제목이 이제 휴전선, 그 다음에 우포늪 왁새 주롱천행이야. 자, 근데 2번에 1번에 지금 보면 선택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었대. 그리고 주제의식을 구체화했다 그랬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제의식 구체화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를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모르는 학생들 많을걸,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줬다, 그치? 그래서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 정보가 두 가지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한대. 아우, 선택지들이 어려워, 그지? 이런 건 무조건 답이 아니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무지 많다. 정보가 세 가지나 있네. 그 다음에 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대. 오케이?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 아이고, 많어.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얘들아, 이거 선택지를 알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문제야. 왜냐면, 자, 1번 선택지 봐라.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시켰대. 이게 무슨 의미야? 여러분, 시라는 거는 원래 인간의 삶을, 그지? 기반으로 해서 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는 게 특별할 게 없어. 모든 시는 다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이거야.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었으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시에. 공간이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니, 근데 얘들아, 제목을 봐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여기가 첫 번째가 휴전선 아니냐, 그지? 두 번째가 우포늪 왁새면 우포늪이 있다는 거 아니야, 우포늪이. 여기가 왁새가 살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주론천행이야, 주론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겠어? 주론천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를 갔을 거 아니야. 뭐 서울행, 그럼 서울을 가는 거니까 주론천행은 주론천 갔다는 얘기지 뭐. 일본이 답이잖아. 그렇지 않니?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1번이 답이야.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게 답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한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이거 제목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복잡한 거를 니네가 다 이거를 다 확인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이거 느리게 읽는 학생은 한 5분 정도 될 거고, 그것도 다 확인 못해서 그냥 찍을걸? 인지 아닌지 몰라서 막 한참 버벅거리고 있을 거야. 제목을 보면 여기 공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왜 버벅거리냐면 이 선택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이 선택지를 번역해줘야 돼, 니네한테. 야, 이게 뭘 요구하는 거야 라고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것이다. 알겠니? 자,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가면 댓글에다가 질문 올려줘도 돼. 그럼 선생님 또 참고해서 다음번엔 조금 더 쉽게 하든지 뭐 답을 해주든지 선생님 그렇게 할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거 18국인데 여기 이제 조금 조정을 할게요, 화면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그 2018년 9월이야. 자, 이제 똑같이 공통점 문제인데 제목이 한거 18국이고 그 다음에 추억에서야. 여러분 지문 보면 한거 18국은 뭐라고 돼 있어? 연시조라고 나와요. 연시조야, 연시조. 이거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연시조라고. 그 다음에 박제삼의 추억에서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다음번에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이게 좀 또 화면이 달라지네. 자, 일단 먼저 풀어본다. 이거 연시조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중요한 거를 해놨어.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연시조에는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서리법 같은 거야. 서리법은 연시조를 쓸 때 일정한 어떤 그 기교인데, 그것이 빠진 작품은 거의 없어. 거의 모든 작품에 다 있어. 뭐뭐 했으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지?
서리법이 무슨 뜻이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서리법인데 연시조에 다 있어. 고민할 필요 없어. 앞으로 선생님 믿으면 돼. 그냥 알겠어? 서리법 다 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연시조 나올 때마다 서리법 있는지 확인해봐. 그럼 다 있을 테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구법도 다 있어. 그러니까 선택지에 서리법이나 대구법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참인 거야. 뭘 고민하고 있어 그거를. 그 쓸데없이 있잖아. 작품 해설하면서 계속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겸손하지 못해서. 근데 강사는 사실은 좀 겸손하지 않은 점도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 좀 세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야지 또 신나서 강의할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해줘라. 자 그래서 여기 연시조에는 서리법이 늘 있는 거니까 여기 봐봐. 이 추억에서는 이제 박재삼 선생님 작품인데 여기 지금 선택지를 한번 또 분석해 보자고. 여기 지금 보면 의문형 어미를 갖다가 활용했대. 그러니까 서리법이니까 있으니까 1번은 벌써 반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강조했다는 걸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주제 부각은 필요 없다 그랬어. 야,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건 이 대화 방식은 대화체하고 다른 거야. 대화체는 화자가 말만 걸면 대화체인데 대화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돼. 참고로 그래서 공통점으로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알겠니? 거의 없다고. 이걸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면 돼. 선생님 우리 학원 교재는 이 공통점이 몇십 문제가 쭉 이렇게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만약에 이런 교재가 필요하다. 공통점 문제에서 뭐 이게 난 쭉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학원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교재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그치 학생들한테 배송도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이 탈속적이래. 여기서 공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탈속은 속세를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틀렸어 이거. 왜냐하면 박재삼이 추억에서는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할 텐데 거기가 무슨 속세가를 벗어난 공간이니 거기가 이상향이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3번 무조건 답 아니야 이거. 읽으면서 알아야 돼. 알겠어? 무조건 답 아니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해서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고조 약간 문제 있지 이거 고조.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고조가 안 됐어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관없지.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건 계절적 배경만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공통적이란 얘기지. 그러면 한거 18곡이나 추억에서도 계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4번도 답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그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를 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포인트지. 의성어하고 의태어 둘 다 구사했다는 거야.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인데 화자의 상황을 제시했다. 이건 필요 없어. 화자의 상황 제시했다는 거는. 화자의 상황 제시하지 않는 게 어딨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의성어와 의태어가 공통점에서 답이 되는 예는 거의 없어. 역시 선생님은 알아.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주잖아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의문형 어미야. 의문형 어미는 뭐냐면은 서리법보다도 굉장히 안전하게 선택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서리법은 자기가 주장하는데 그거를 의문형으로 만드는 건데 의문형 어미는 주장을 안 해도 돼. 그냥 의문형 어미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게 답인지 확인한다고. 이게 답이야. 이게 의문형 어미가 답이라고 이거. 알겠어? 이거는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의문형 어미니까 끝만 확인하면 그냥 답할 수 있는 거야. 니네가 이걸 답으로만 만약에 예측했다면 그냥 끝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과연 맞는지. 알겠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조금 옮겨야 돼. 자꾸 화면이 조정이 필요하네. 그냥 보자. 자, 여기 보면 자, 의문형 어미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 서리법에는 이제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네, 그건 놔두고 자, 의문형 어미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진주장도 이렇게 돼 있잖아. 끝에 보니까 한이던가 그랬네. 아이고 있잖아. 손시리게 떨던가 있잖아. 끝. 이건 되네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서리법에는 뭐라 그랬어? 서리법 연시조에는 서리법 있다 그랬지, 그지? 여기 봐봐 벌써 첫수에 금수나 다르리야 이게 뭐야? 이 두이를 말면 금수나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행장 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겠느냐 구하랴 그랬으니까 얘도 서리법이야. 그
그 다음에 그지? 니라서 해보면 오라 말라 하나뇨. 그래. 이것도 의명어미고 사실은 서리법은 아니지만 그지? 그 다음에 어찌 다르겠느냐 서리법 아무된들 어떠리 그랬어. 여기서 한 가지만 있어도 답인데 엄청나게 많아. 아무튼 연시조에는 뭐라고? 서리법이 있다고 얘들아. 그러면 답을 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의문형 어미가 그래서 답이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야 문제가. 알고 보면은.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2019학년도 고3 수능이야. 그럼 수능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느냐 봐야 되겠지. 오케이 조정하자 좀. 자 그러면 이제 유치원의 출생기고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이야. 이번에 뭐 오타 있어가지고 오자 있어가지고 고치느라고 또 이게 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란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 공통점 문제는 정보가 가장 적은 선택지가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선택지 한번 볼까?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단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적 분위기 조성했대. 이건 뭐야? 확인할 필요 없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는 과거 시제 사용했다는 거. 과거 시제 사용하는 거는 흔하겠지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이니까 무슨 얘기야? 대화체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서사적 사건을 들려준다 청자한테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독백체는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틀릴 가능성이 높지 이거는. 왜냐하면 시라는 게 결국은 화자가 자기 정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한다는 건 이상하잖아.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주관적이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답이 될 가능성이 적어. 이 부분 때문에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 이 부분 때문에 안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 아우 뭐 이렇게 정보가 많어 이거. 그치? 그 다음에 비극적 상황을 고조했다. 무조건 답 아니야. 알겠어? 무조건 답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에서 샤갈의 마을이 굉장히 암담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 썼단 얘기야? 화류법 썼단 얘기야. 이게 화류법이라고. 그 다음에 화자가 느끼는 뭐라 그랬어?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랬어.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 그지? 아마 이 샤갈 나오니까 이국적이라고 이렇게 선택지를 만든 것 같아. 근데 유치원이 뭐 외국 가서 이거 썼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치원 우리나라에 대해서 썼으면 이건 벌써 아닌 거잖아 이거. 그지? 그럼 여기서 제일 정보가 적은 게 뭐냐? 얘잖아. 1번이잖아. 그럼 얘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 얘가 답인지를. 그 여기 보니까 시간과 관련된 표지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것도 역시 확인할 건데 보나마나 얘가 답이야. 자 볼게.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이게 지금 시간과 관련된 표지인데 한번 보자고. 자 시간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쭉 돼 있어.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래 떠나지 않고 그랬는데 시간 찾았더니 융이 2년이라고 본문에 돼 있어. 이거 시간 아니야? 나볼까? 3월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끝이야. 시간 표지 있지 그지? 답이라고. 이게 수능이다. 이렇게까지밖에 못 내 얘들아. 근데 이거를 갖다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자 다음 볼게. 2018년 볼게요. 자 2018년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야 이제. 자 강 건너 간 노래 이육사 그 다음에 묘비명이야.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한번 볼게.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 청자가 누군지 명시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풍자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이 될 가능성이 적어.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 이거는 왜냐면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는 건 시에서 매우 흔한 거고 화자의 의지 강조했는데 이육사는 의지가 있잖아.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 물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2번하고 3번하고는 차이가 있어. 둘 다 의지가 나왔지만 조심해야 될 게 2번은 화자의 의지고 3번은 대상의 의지야. 알겠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앞부분은 화류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대상이 그래서 의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대. 그지? 이거는 이상한 얘기야. 왜냐하면 이육사는 독립에 관심 있는 분이 자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자연 얘기를 하더라도 독립과 관계 있는 자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거 벌써 보면은 이거 아닐 거야. 답이 아니야. 알겠어?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반어적 어조를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대.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 아이고. 아니야 이거. 독립운동가가 무슨 현실에 대한 비관이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 자기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지? 반어적 어조도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답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이것도. 일단 가능성 면에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2번 아니면 3번으로 가야 돼. 알겠어? 근데 그러면 여기 실제로 보게 되면은 대상이 뭐냐면은 이제 제목이 강 건너간 노래니까 여기 한번 볼까? 강 건너간 노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하다고.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 이거 자체가 화류법을 쓴 거잖아. 그리고 노래는 화자로 봤을 땐 시적 대상이지. 물론 그 노래가 자기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상화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강 건너간 노래는 요거 대상이고 화류법이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묘비명이잖아. 묘비명. 그 묘비에 어떤 것이 쓰여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묘비가 시적 대상이고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화류법이 쓰여 있으면 얘가 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냐면 화자의 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유사한 식후 반복은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이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대상의 의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먼저 요거 시적 대상 의지 요거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지는 게 뭐냐면 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일단 3개는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고 2번 아니면 3번이다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화류법만 찾으면 돼. 강 건너간 노래는 당연히 노래가 강을 건너갔으니까 생명력 부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육사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가는 맞거든. 이게 3번 선택지에서 묘비명은 아직 모르잖아. 근데 거기서 뭐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라는 식구가 있어. 니네는 이제 이거를 직접 시를 보면서 이제 할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묘비가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생명력에 부여해서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가 답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공통점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 보면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거기서 보통 선택지로 나오는 게 탈탈 털어서 한 7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한 10개밖에 안 돼. 그런 거야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점 문제를 푸는 거를 세 작품을 다 이해해야지 비로소 그러므로 답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은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겠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책임지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앞으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좀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좀 공부하시면은 굉장한 어떤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믿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